자, 오늘 이제 투자론 관련한 쟁점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익률에 관한 주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계속 숙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소위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수익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비슷하게 해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지문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대 수익률은 이미 30회 때도 구성이 됐다시피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구 수익률의 정의 가게 되면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 자신의 희망 수익률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즉 은행에 적금 부었을 때 발생하는 그 수익률, 이걸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위험이 발생할 테고, 거기서 요구되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를 합쳐서 다 이것을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살붙여 가면 되는 거지,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할증률,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은 이때는 당연히 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근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라는 개념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가리켜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가리켜서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어느 위험이 됐든 간에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문제 구성하는 걸 보면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구 수익률, 비체계적 위험이 증대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라든가, 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런 식의 지문을 가지고 구성하는 그런 문제, 대단히 유치한 문제인데, 하여튼 기본 정의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기대 수익률 문제는요, 문장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가중 평균원 값,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바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 똑같은 문제이고, 다만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전체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정상적일 때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됐어.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가 거저주는 문제 형태가 될 텐데 절대 실수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보면 4%, 8%, 1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 상황에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 퍼센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률 퍼센트고요, 발생할 확률 퍼센트로 주어지는데, 이미 알다시피 항상 한쪽을 소수점으로 치환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정상적일 때 수익률은 4%고요, 발생할 확률은 0.2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비관적일 때,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 8%, 그 다음에 발생할 확률은 0.6, 낙관적일 때 수익률 13%, 그 다음에 발생할 확률은 0.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소위 그냥 기대 수익률, 제일 쉬운 형태의 문제고, 근데 이게 작년에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못 푸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쉬우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뭘 줘? X를 딱 주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일 때 수익률이 X%인데 전체 기대 수익률이 8.2%다. 정상적일 때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 어차피 여기다가 이걸 X로 둬서 전체가 8.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문제들, 이 전부예요. 이게 최대한 문제 어려운 케이스가 되게 될 테고, 하여튼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캐치를 해 주실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상되는 전형적인 문제,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왜? 그냥 기대 수익률 너무 쉽기 때문에 지금 20초, 30초면 끝나버리니까 물어보는 형태, 아마도 낸다라면 제일 유력한 문제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해서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투자라고 하는 거 여러 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자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미리 외워야 돼. 그냥 문제 해설 달려있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야. 이거 내 실력 아니야.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일단 원래 순서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비중을 곱해주는 식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죠. A 부동산에 있어서 먼저 기대 수익률을 구해봐야 돼. 호황일 때 6%, 불황일 때 4%. 그러면 자 6%의 확률이 지금 보니까 0.5가 될 것이고 4%일 확률이 0.5가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 계산하니까 5%가 나오더라.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여기다 바로 뭘 해버려야 돼? 비중 얼마? 0.2 하게 되면 여기서 1%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B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8%, 4%, 확률은 각각 50%니까 계산하면 6%. 그 다음에 여기 확률 얼마? 0.3 하게 되면 6, 3, 18, 1.8%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된다. 세 번째, C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10%, 2% 하면 6% 나오게 될 테고 이때 비중이 얼마? 0.5 하게 되면 3%에서 1%, 1.8%, 3% 하게 되면은 토탈 지금 5.8%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 정도만 문제 내도 전국의 수험생들 한 80%, 70% 이상이 작살나게 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 왜? 적당히 보면 개판대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서비스 문제니까 아주 무시하지 마시고 미리 시간을 줄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비중까지 곱해서 답을 뽑아내게 된다. 그래야지 이게 1분 안에 풀지. 이거 하나하나 해 가다 보면 시간이 나중에 쫓겨서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미리 공식, 숫자를 이 푸는 문제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유형이었었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은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된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대 수익률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예상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30회 때 나왔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아무래도 뭘 생각을 해야 되겠다.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결국은 지문 형태냐 계산 형태 문제에서 약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주제, 위험의 분류 사금의유라고 이렇게 자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위험이라는 주제를 검토해 보게 되면은 사금유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돼. 자꾸 외우셔야 된다고. 텍스트 읽어보고 어머 이게 사업상 위험이고 이게 금융적 위험이고 이게 유동성 위험이고 이거는 공부하기 싫을 때 뭔지 모를 때 그때 이제 읽어보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 이제 위험 분류하면 무조건 뭘 생각한다? 사금유 요 중에서 답을 뽑는다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물 투자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근데 사업상 위험은 외우는 게 아니야. 어려우니까 쉬운 거 하면 돼. 금융적 위험,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했을 때 금리가 급상승을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의 자 자연적 특성 얘기할 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런 거 있었고요. 경제적 특성을 얘기할 때 희소성과 고가성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싸서 매수인 등이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급매로 물건을 내놓을 때 발생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사이에 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사금유 중에서 금융적 위험 이해하셨고 암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외우셨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된다? 사업상 위험이 되게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게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런 거 있는데 읽어봐봤자 안 된다고. 내가 지금 8년인가 9년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암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왜?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가 없는 건 아무리 봐도 밋밋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자 사업상 위험 중에서 시장 위험이 뭐냐, 운영 위험이 뭐냐 이렇게 안 낸다고. 그냥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 4, 금, 유. 그 중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사업상 위험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절대 나중에 혼자 보실 때도 사업상 위험이 뭔지 막 쳐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독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 4, 금, 유. 아,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으니까 하지 말란다고 해서 몰래 하고 이렇게 안 하는 모습들.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좀 더 많이 하고 뒤지는 거지. 그래서 4, 금, 유. 이것만 해도 자, 거의 5년에 3문제꼴로 출제가 됐던 겁나 중요한 주제. 자, 요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적어 있었죠. 우리가 부동산 개발론에서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운영 위험, 시장 위험 뭐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은 거의 문제 자체가 무조건 뭐야? 법률적 위험. 그 중에서도 용도적 지구의 변경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그런 공법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가 아리가리 해야 돼. 그거 짜증낼 거 없어. 어차피 해봤자 헷갈리게 돼 있고 어차피 그 파트에서 개발론 파트에서는 뭘 가지고 공법상 위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내고 여기서는 금융적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사업상 위험이 되게 된다. 그래서 쉬운 건 쉽게 가셔야 돼. 쉬운 것까지 열심히 해서 어렵게 하게 되면 개판 5분전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험의 관리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딱 한 문제만 갖고 구성하고 있죠.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할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1년 후에 1억이라는 것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일시불의 현가 계수. 그런데 1년 후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이 1년 후에 1억과 1억이라는 수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1억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자, A라는 투자 대안의 위험도가 높으면은 이걸 1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높은 할인율. 작년 문제 이거 나왔었잖아.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자, 뭐가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게 30회 때 나왔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위험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 얘가 위험도가 50%, 얘가 위험도가 10%라고 했을 때 같은 1억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어떻다? 위험도가 높으니까 더 낮게 추계하는 방법, 위험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나요. 보수적 예측은 그냥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낮게 추계해 보는 것을 보수적 예측.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돼. 틀리든 맞든 답을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 요걸로 그냥 날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분산 투자라는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야 되죠. 아까 우리가 위험 얘기했었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가 있었고요. 이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자, 위험도가 높으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얘기와 같이 연계가 다시 위험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체계적 위험이 상승해도 어떻다? 높은 요구 수익률, 비체계적 위험이 상승하더라도 다 높은 요구 수익률,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는데 자, 위험 분산, 소위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 분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시스템 자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을 가리켜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만 가는 거죠. 바로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감소시킬 수 있다. 뭐 그냥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험의 분류라고 할까요?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가장 쉽게 답을 주는 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줄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야. 그냥 쉽게 주는 문제야. 근데 중간에 지문 구성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게 되냐면 거기다가 장난을 치게 돼요. 상관계수, 여러분 자료에서 요약점 빼버렸어. 왜?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게 좋아. 굳이 이제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개 부동산 투자, 두 개 물건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상관계수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작아지게 된다. 위험의 감소 효과가 작아지게 된다. 근데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투자 대안에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데,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걸 가지고는 답을 안 뽑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80점 정도, 70점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도 무슨 말인지만 대충 알면 다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을 해준다고, 더럽게 무시를 하는 문제를 낸다고. 근데 수험생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꼬여버리는 거야. 자기 혼자, 자기 스텝에. 그래서 상관계수가 뭐고 말고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제가 답으로 구성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얘가 절대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기초적인 개념이 정확히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걸 극단적으로 어렵게 돼서 뭐 답을 구성하더라도 그때 찍어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분석을 줄줄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일단은 쉬운 얘기,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개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두 가지 요건이 기준점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다?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위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떻다? 수익률이 높은 쪽이 어떻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용 자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위험이라는 위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개념이 표준 편차라는 것 또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 표준 편차 또는 주로 이제 쓰는 용어가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십시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했을 때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한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얘기라고. 그래서 얘들이 문제를 나름대로 구성을 할 때,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했을 때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보면 약간 말장난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 문제를 쫓아가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어떻다? 위험이 낮은 쪽. 그럼 너무 쉬우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어떻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이제 위험이 동일하다. 그럼 당연히 해석하면 뭐라고요? 바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실제 문제 풀어갈 때는 좀 쫄려. 그게 왜냐면 미리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워낙 기본 틀이 탄탄하게 잡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앞에 쭉 설명드리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 삑살이 안 나고 거의 다 풀거든요. 이거는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기초가 오랫동안 공부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버리니까 이 주제에서는 뭐가 답이 돼야 되는 선입관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실수가 줄어드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 좀 덜 되신 분들은 아직 벌벌 떨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투자된 A와 B가 있다. 만약에 투자된 A의 위험도가, 이걸 다리표는 뭐라고요? 표준 편차가 B보다 낮은 경우, A가 B보다 표준 편차, 위험이 낮다라고 하면 와닿다. 위험이 낮은 쪽인 A라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냥 상식의 문제입니다. 다만 시험이다 보니까 위험이란 표현 대신에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써서 약간 어렵게 구성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위험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상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문제를 아무리 말장난을 해봤자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조금만 말장난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답이 됐죠. 자, 효율적 전선하고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해서 최적 뜨면 키워드 뭐가 된다? 접점이라고 하는 거. 최적 뜨면 어떻다? 접점이라고 하는 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게 구성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율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같은 말인데요. 효율적 전선은 뭐라고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을 가리켜서 효율적 전선 외우셔야 된다고. 효율적 전선은 뭐라고요? 최고의 수익률 해서 율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까지 가볼까요?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미음 이렇게 하자고 그랬었죠. 자, 무차별 곡선에서 미음하고 동일한 만족에서 미음을 연결을 하시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해서 각 개별 투자자가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돼 있었고, 자, 그래서 지금 안 낸 게 무차별 곡선 하나가 안 나왔고요. 자, 지금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뭐냐? 이거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응용 들어갔던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해서 지금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일단 기본이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이라고 전제를 깔고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개념은 이미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익률을 전제로 한다. 근데 이 사람이 효율적 전선에서 제시하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위험을 추가적으로 감수해야지 더 높은 수익률을 꿈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제가 강의를 못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지금 이해고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서 다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거야. 효율적 전선이라는 개념은 논리 전제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되는데, 지금 이 효율적 전선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같은 위험이 아니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지 어떻다? 효율적,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두 가지 보셨어요. 수익률 얘기해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되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이거나 또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 둘 중에 한 문제가 보통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위험과 위험 분산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통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사금유라고 하는 거 겁나 많이 나온다고, 한 5년에 3번 나왔다고. 그래, 이건 보너스로 주는 문제야. 사금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이 사업상 위험이 뭔지, 금융적 위험이 뭔지, 유동성 위험이 뭔지 아직 암기가 안 돼서 많은 거야. 근데 일단 뼈대를 잡고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그 관계에서 찍어내실 수가 있다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표현들이 바뀌면 흔들리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 체크해 드렸었고,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산 투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여기서 사이드로 빼는 것이 상관계수.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용어가 계속 바뀌어. 시험마다 상관계수라는 표현을 썼다가 뭐 이런 다른 표현을 썼다가 개 짜증나. 그래서 어차피 시험지문 5개 중에서 1개쯤 몰라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보실 필요가 없어. 그 다음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라고 해서 동일한 위험하에서 동일한 위험이다. 그러면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위험이 낮은 쪽에.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작은 쪽이 더 좋은 투자 대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 접점이라고 하는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게 된다. 율율해서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 이게 효율적 전선. 미음에서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만족,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에서 어려웠던 게 그 아이가 있었죠. 더 많은 수익률을 꿈꾸며 더 높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가 1년에 한 2문제 가까이 던져주는 지문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 얘기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